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인천 동구청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방만 운영과 예산 과다 지출 등을 이유로 직영화를 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역 사회복지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인천시 동구에는 총 7곳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할구청인 동구청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계약을 종료한다고 각 시설에 통보하고 직영화를 시키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동구청은 지난 9월 중순경 공무원들이 동구 청소년 수련관과 화수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해 위탁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동구청은 지난 7월부터 약 2달간 해당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펼쳤고 해당 복지시설들이 방만 운영과 예산 과다 지출 등을 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동구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들에 대해 직영화 방침을 정하고 위탁 복지시설들의 운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는 동구청장과의 면담과 공청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동구청은 비대위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직영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분들, 현 시설 운영 주체분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 동구청의 위탁사회복지시설 직영화 사태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복지시설 이용에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여야가 지난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두고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지방채 이자를 보전해주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예산 순증액분의 규모 등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되자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 일정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한국의 정부 정책이 빈곤율을 줄이는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9%지만 세금과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정책을 거친 결과인 처분 가능 소득은 16.4%로 정부 정책을 통한 빈곤율 감소 효과는 2.5%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국가 33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한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재정, 예산 지원 등 정부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저소득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장려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과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위한 성인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3% 늘어난 26조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42개 정부기관이 제출한 내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은 343개, 금액은 26조 6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국가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인 25세에서 34세의 청년층 혼인은 줄어든 반면 35세 이상의 중장년층 혼인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혼인 건수는 66,6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7.6% 감소했습니다. 특히 25세에서 34세의 혼인 건수가 급격히 줄었는데 이는 과도한 결혼 비용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고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한편 결혼 연령은 1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은 32.2세와 29.6세였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와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온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상하는 제7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26일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7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에 따르면 이번 시상식은 웹과 SNS를 기반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기업 및 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소통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의 수상기업 및 기관은 인터넷소통협회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인터넷 소통지수와 소셜 소통지수 등을 활용해 평가했으며 그 결과 최종 40개 기업과 28개 공공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이날 공공소통 CEO상을 수상한 영등포구청 조기령 구청장은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다는 신조를 갖고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발바닥 행정을 선보이고 이를 SNS에 공개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우리가 받아서 SNS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큰 성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인터넷소통협회 이종열 명예회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서 보다 발전하는 기업과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 소통 홍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인터넷소통협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원대한 꿈을 안고 시작한 창업. 하지만 한 번 실패하고 나면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정도로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경기도는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복지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봉석 대표. 2005년 운영하던 연매출 40억 원대의 사업이 보도나면서 한순간에 신용불량자로 몰렸습니다. 재기에 성공하기까지 현실적인 제도전 자금 마련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고 밝힙니다. 정부 자금 외에 사실 다른 쪽에서 빌려 쓸 사실 돈이 없죠. 그래서 일반 창업자 비교해가지고 출발선이 틀린 사람들인데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자금 지원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창조 경제가 대두되면서 창업 인구는 늘고 있지만 실패 시 신용 등급이 떨어져 다시 일어설 자본을 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한 조사 결과 좋은 기회에도 실패로 인한 재기불능이 우려돼 창업을 주저하는 경우가 43%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창업 실패자에 대한 재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고 희망특례 지원 융자금 운용을 시작합니다. 융자금은 100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고 1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연체무가 있어도 기술력과 판로가 있다면 검증을 통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실패의 경험도 그 안에는 많은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재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동안 쌓인 기업과 대표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경영 능력과 공공성을 평가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창업 실패자 재기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좌절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협은 변호사 인력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할 계획입니다.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보강해 개편합니다. 복지로는 정부 21개 부처의 복지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사이트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고자 메뉴 단순화, 연관 검색어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 관련 도움을 요청하거나 복지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코너를 대폭 개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용산구 보건소는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인 전 혈액학 모종과
B형 간염, 항원 항체 등 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후에는 임신 반응 검사를 비롯해 모성 검사, 초음파 검사 등 시기별 항목 검사를 지원하고 출산 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포항의 주부와 교사로 구성된 햇살동화 동인회가 단편집 호미곶 돌문어를 출간했습니다. 동화집에는 두근두근 자전거 소동, 초파리와 싹싹이, 나만 모르는 비밀 등 12편의 작품이 실려있는 한편 전문가들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험을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재밌게 표현한 동화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이 2015년도 논문 지원 사업 장애의 재해석에 참가할 연구자를 오는 12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연구 주제는 장애를 주제로 한 모든 학문 분야이며 신청 자격은 석사, 박사 과정생과 3년 이상 경력의 장애인 단체 활동가입니다. 접수는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 시간입니다. 1074호 장애인신문의 첫 번째 기사는 지난 9월 서울 용산역에서 발생한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 사건과 관련해 공익소송이 제기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고를 당한 시각장애인은 현재 뇌출혈과 골절 등으로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소송 대리인 김수영 변호사는 예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지하철 승강장에 방호시설이 구비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시각장애인도 앞으로 OTP 단말기를 사용해 인터넷 뱅킹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도 앞으로 OTP 단말기에 이어폰을 연결해 음성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수의계약 대행 권한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로 확대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만료 시 재지정 절차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아무런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철 환풍구 위의 모습.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다니고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은 환풍구 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모두의 무관심이 또다시 큰 참사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얼마 전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진 지하철 환풍구 사고가 떠오릅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점자블록 같은데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되는 만큼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